여러분 지금 당장 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양손 다요. 한쪽 손이 아래로 떨어지나요? 아니면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이 순간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40년 넘게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 온 이혜진입니다. 3년 전 제 아내가 아침 식탁에서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여보,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 한마디에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갔고 아내는 회복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신호가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가 요즘 깜빡깜빡해,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전부 경고였다는 걸요. 저는 평생 남의 건강만 챙기다가 정작 제 가족의 신호는 놓쳤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뭐더라 하면서 말이 생각 안 나거나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 온 집안을 뒤지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뇌에 작은 경색 흔적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요? 그리고 이런 흔적이 있는 분들은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4배나 높아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3년간 연구하고 제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께 직접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가루. 이 가루 한 스푼씩만 매일 드시면 막히기 시작한 혈관이 다시 뻥 뚫립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제 아내도 이 방법으로 지금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기억력도 돌아오고 계단도 거뜬히 오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간단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손가락을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서 천천히 10까지 세는 동안 그대로 유지해 보시겠어요? 한쪽 손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나요? 만약 한쪽 손이 자꾸 내려온다면 이건 뇌에서 한쪽 팔로 가는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엔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발을 들어 올려 걸음을 걸어보세요. 20번 정도요. 다 하셨으면 눈을 떠보세요. 처음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원래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이건 균형을 잡는 뇌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세 번째, 한 발로 10까지 세는 동안 서 계실 수 있으신가요? 중간에 휘청거리지 않으셨나요? 한 발로 서는 건 우리 뇌가 균형을 잡고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힘들다는 건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뭐더라. 입에서 뱅뱅 도는데 하시는 거요. 아니면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온 집안을 뒤지신 적 있으시죠?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는 경험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계단 오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는 25년간 혈관 건강을 연구해 온 영양 전문가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작은 신호들을 나이 탄으로 돌리다가 결국 쓰러지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작은 증상들,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라고 뇌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뇌 속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씩 막히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이미 뇌에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작은 하얀 점들이 보여요. 바로 무증상 뇌경색이라는 건데요.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마치 집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과 같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금이 점점 커지면 결국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무증상 뇌경색이 있었던 분들은 큰 뇌경색이 올 확률이 4배나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혈관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마치 낡은 고무호스처럼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놀라운 소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은 참 신비로워요. 길이만 따져도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만큼 길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혈관이 막힌 곳이 생기면 새로운 우회 혈관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찾아주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막힌 혈관 옆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회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우회 도로가 잘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혈관이 건강해야 하고 혈액이 깨끗해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길을 만들 재료가 충분하고 공사가 잘 진행되거든요. 이 놀라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성분들이 바로 오늘 소개할 3가지 가루에 들어있어요. 제가 3년간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이에요. 그럼 혈관은 왜 막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 하수도 파이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설거지할 때 기름기 있는 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아 보이죠. 물이 잘 빠지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이프 벽에 기름이 조금씩 달라붙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1달, 2달, 1년이 지나면요.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까지 끼면서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잖아요.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액 속에 기름기와 찌꺼기가 많아지면 그게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몸의 응급팀인 면역세포들이 달려와요. 여기 문제가 생겼어. 빨리 수리해야 해. 하면서요. 이 면역세포들이 상처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나와요. 마치 집을 수리할 때 먼지가 생기는 것처럼요.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벽에 쌓이게 돼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우리 몸이 알아서 청소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요. 혈관벽에 점점 두꺼운 층이 만들어져요. 의학 용어로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벽에 때가 낀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뇌경색이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혈액 속 기름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예요. 물론 몸에 나쁜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뇌경색이 생기진 않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쁜 식습관이 하루 이틀, 1달, 2달, 1년, 2년 계속되면요. 이게 누적되면서 혈액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에요. 이런 병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뇌경색을 예고하는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병원에서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이 생긴 후에야 약을 처방해요. 물론 약은 중요해요. 당장 높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니까요. 하지만 약에는 한계가 있어요.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마치 지붕에서 물이 새는 집에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는 것과 같아요. 양동이를 놓으면 당장 바닥이 젖는 건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붕 구멍은 점점 커지죠. 그럼 양동이를 더 놓아야 해요. 나중엔 큰 대야가 필요해지고 그 다음엔 욕조가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한 알로 시작해요. 그런데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엔 2알, 3알로 늘어나요. 약의 종류도 점점 늘어나고요. 결국 근본적인 지붕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양동이를 영원히 치울 수가 없어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약을 평생 먹어야 해요. 사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프기 전에는 병원에 안 오시잖아요. 뭐가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을 왜 가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진 후에야 병원을 찾게 돼요. 하지만 이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혈관이 많이 막히고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 후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도 예방보다는 이미 아픈 사람의 치료에만 집중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쓰러진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돌이켜보니 신호는 있었어요.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요즘 깜빡깜빡한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차다. 다리가 무겁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영양 전문가면서도 그냥 넘겼어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후회돼요.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 신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틈만 나면 뇌혈관 치료와 예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환자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매일 퇴근 후 국내와 해외 논문을 읽었어요. 예방의학 세미나에도 찾아다녔고요. 주말에는 실제로 혈관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엇을 드셨어요? 언제부터 효과를 느끼셨어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기록했어요. 그렇게 얻은 결론은 두 가지예요. 첫째, 혈관은 나이가 든다고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혈관도 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도 혈관 나이가 50대인 분들이 계셨어요. 반대로 50대인데 혈관 나이가 70대인 분들도 계셨고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식습관이었어요. 둘째,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누구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쉬워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복잡한 요리를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으실까요?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시겠죠.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가기 힘들어요. 귀찮고 번거로워서 포기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복잡하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께 적용한 결과는 실로 놀라웠어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석 달 동안 드신 분들을 조사했더니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어요. 물론 약을 먹어도 이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약보다 음식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약은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바로 떨어지고 당뇨약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되죠. 하지만 약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저 증상만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바꾸지 않고 약만 먹으면 결국 약을 점점 늘려야 해요. 반면 음식은 어떨까요?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서서히 혈관이 건강해져요. 근본부터 바뀌는 거죠. 게다가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가 잘 된 사람에게서 우회 혈관이 더 잘 생긴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우회 도로 기억나시죠? 혈관이 건강해야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뇌경색 예방의 핵심은 음식으로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있어요. 근본적인 혈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할게요. 세 가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왜 가루 형태가 좋은 선택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복잡하게 준비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생강을 씻고, 껍질 벗기고, 썰고, 끓이고 매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가루가 좋아요. 가루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한 숟가락 떠서 물에 타면 끝이에요. 30초면 됩니다. 가루는 무엇보다 먹기 쉽고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세 가지는 물, 두유, 우유 등에 그냥 타서 마실 수 있어요. 복잡한 조리 없이도 바로 섭취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거예요. 생것은 금방 상하잖아요. 그런데 가루는 서늘한 곳에 두면 몇 달씩 보관할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께 가장 중요한 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인데 가루는 이 습관 만들기를 쉽게 해줍니다. 귀찮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찐 생강가루입니다. 여러분, 생강 아시죠? 감기 걸렸을 때 어머니가 생강차 끓여주시던 기억 나시나요? 속이 안 좋을 때도 생강차 한 잔 드시면 좀 나아지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사용해온 천연 약재예요. 그런데 그냥 생강보다 찐 생강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 아셨나요? 왜 그럴까요?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몸에 좋은 성분인데요. 생강을 찌면 이 진저롤이 쇼가올이라는 더 강력한 성분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무려 10배예요. 상상해 보세요. 청소부가 1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고요. 당연히 청소가 훨씬 잘 되겠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혈관벽에 생긴 미세한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염증 기억나시죠? 혈관벽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염증 말이에요. 쇼가올이 그걸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쪄서 말리면 맵고 자극적인 생강 특유의 맛도 많이 누그러져서 먹기도 편해져요. 날생강은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든데 찐 생강은 훨씬 부드러워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쇼가올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게 확인됐어요. 또 생강 특유의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요. 혈전이 뭐냐고요?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걸 말하는데 이게 혈관을 막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생강이 이걸 막아주는 거죠. 찐 생강가루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몇 달은 드실 수 있어요. 첫째, 생강 준비하기.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강을 사오세요. 흙이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강을 20분 정도 물에 담가두세요. 그러면 흙이 불어서 쉽게 떨어져요. 그 다음 양파망에 넣고 비벼주시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칼로 긁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둘째, 생강 쪄내기. 껍질을 손질한 생강은 얇게 편 썰어주세요. 너무 두껍게 썰면 안쪽까지 익지 않아요. 손가락 굵기 정도면 적당해요. 찜기에 면보를 깔고 생강을 올려요.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 넣어서 20분 정도 쪄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러봐서 쉽게 들어가면 다 익은 거예요. 셋째, 완전히 말리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쪄낸 생강은 물기를 빼고 건조해야 해요. 식품 건조기가 있으면 60도 정도로 맞춰서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햇볕 좋은 날 신문지 위에 널어서 말리시면 돼요. 며칠 걸리긴 하지만 가능해요. 중요한 건 완전히 바짝 말려야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 딱딱하고 부서질 정도로 말라야 해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넷째, 곱게 갈기. 완전히 말린 생강을 믹서나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가루가 곱을수록 물에 잘 녹고 흡수도 잘 돼요. 다섯째, 보관하기. 다 갈았으면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혹시 실리카 건조제가 있으면 병 속에 함께 넣어두세요. 그럼 가루가 습기를 먹지 않고 뭉치지 않아요. 만들기 너무 번거로운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째, 국내산 생강 100%인지 확인하세요.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둘째, 찐 생강가루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냥 생강가루는 쇼가올이 적어서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셋째, 첨가물이 없는 순수 가루인지 보세요. 설탕이나 다른 재료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1kg의 생생강을 쪄서 말리면 200g 정도밖에 안 나와요. 5배나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세척하고 찌고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시면 직접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을 생강이 제철이거든요. 그때 1kg 정도 사서 가루로 만들면 석 달에서 넉 달은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일단 한 번은 사서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김장하실 때 생강 많이 사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찐 생강 가루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하루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그램으로 따지면 1, 2g 정도예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떠서 물에 타 드시면 돼요.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하루 4g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과하게 드시면 위산이 역류하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걸 권해요. 아침 먹고 나서 한 잔, 이렇게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슈퍼푸드는 아로니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괜찮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과일이거든요. 아로니아는 일명 킹스베리, 즉 왕의 열매라고 불려요. 왜 왕의 열매일까요? 그만큼 귀하고 영양이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블루베리보다 4~5배 많아요. 안토시아닌이 뭐냐고요?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물질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상상해 보세요. 혈관 속에 작은 로봇 청소기들이 있다고요. 이 청소기들이 쉬지 않고 혈관 벽을 닦아내요. 때가 끼는 걸 막고 이미 낀 때도 떼어내고요. 안토시아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아로니아가 우리 혈관에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이 약해지잖아요.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요. 안토시아닌은 이 혈관 벽을 다시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둘째, 염증을 줄여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염증 기억나시죠? 혈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이요. 안토시아닌이 이 염증을 가라앉혀요.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요. 우리 몸에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건 늘리는 거죠. 실제 연구를 보면요. 아로니아를 3달 정도 드신 분들의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도 떨어졌어요. 혈압과 염증은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니까 이게 줄어든다는 건 뇌경색 위험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로니아 열매를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문제는 맛이에요. 아로니아를 한번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떫은 맛이 정말 강해요. 입안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에요. 감 떫은 거 아시죠? 그것보다 더해요. 왜 그럴까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것도 몸에는 좋은데 맛이 너무 떫어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로니아를 냉동 건조해서 가루로 만들면 떫은 맛이 훨씬 줄어요. 단맛도 좀 느껴지고요. 가루로 만든다고 해서 좋은 성분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요즘은 냉동 건조 기술이 좋아져서 영양 손실 없이 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루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로니아 열매 준비하기. 우리나라에선 8, 9월에 생과를 구할 수 있어요. 제철이 아니면 냉동 아로니아를 사용하셔도 돼요. 마트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둘째, 깨끗이 씻기. 열매를 물에 담가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작은 열매라 하나하나 씻기 힘들면 체에 넣고 물에 흔들어 씻으시면 돼요. 셋째, 저온에서 천천히 말리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급하게 말리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돼요. 식품 건조기가 있으면 40, 50도로 맞춰서 하루 이상 말려주세요. 속까지 완전히 바짝 말라야 해요.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햇볕이 좋은 날 넓은 채반에 얇게 펴서 말리시면 돼요. 며칠 걸리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밤에는 실내로 들여오셔야 해요. 이슬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오븐이 있으신 분은 50도 정도로 맞추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몇 시간씩 말리시면 돼요. 중요한 건 손으로 눌러봤을 때 바삭하게 부서질 정도로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넷째, 곱게 갈기. 완전히 말린 아로니아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작은 씨가 있어서 좀 거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괜찮아요. 드시는데 문제 없어요. 다섯째, 보관하기. 유리병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만들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중 제품을 구매하셔도 돼요. 동결 건조 아로니아 분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로니아 가루는 하루에 한 큰술 정도면 충분해요. 그램으로 따지면 3에서 5g 정도예요. 티스푼으로 2~3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실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로니아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저혈압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로니아 가루는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요거트에 타서 드시는 거예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아로니아 가루 한 스푼 넣고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맛있는 간식이 돼요. 떫은 맛이 너무 나요 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세요. 훨씬 먹기 편해져요. 또 다른 방법은 아로니아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아로니아 가루와 소금을 섞어서요. 비율은 아로니아 하나에 소금 9 정도로 섞으시면 돼요. 이걸 고기 구울 때 찍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영양도 맛도 업그레이드 돼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은 카레 아시죠? 그 노란색을 내는 게 바로 강황이에요. 울금이라고도 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약재로 사용해 왔어요. 강황이 왜 좋을까요? 바로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커큐민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데 아주 탁월해요. 염증이 뭐냐고요? 우리 몸이 다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아프잖아요. 그게 염증이에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혈관 속에요.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커큐민은 이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천연소염제라고 불려요.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를 보면요. 커큐민이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혈전, 아까 말씀드렸죠?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거요. 이게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강황이 이걸 예방해 주는 거죠. 또 연구를 보면 강황이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뇌신경 회복을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뇌졸중이 온 후에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강황에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도 몸에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후추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기름과 함께 먹어도 흡수가 잘 돼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 말이에요. 그래서 강황을 드실 때는 꼭 후추나 기름을 함께 넣으셔야 해요. 집에서 강황가루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강황 뿌리 구하기. 마트나 시장에서 울금 뿌리로 판매해요. 생강처럼 생겼는데 속이 노란색이에요. 둘째, 껍질 벗기기. 흙을 깨끗이 씻어낸 뒤 껍질을 제거하세요. 칼로 긁어도 되고 숟가락 뒷면으로 살살 긁으면 쉽게 벗겨져요. 셋째, 얇게 썰기. 강황 뿌리를 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얇을수록 빨리 마르고 가루도 곱게 나와요. 넷째, 완전히 말리기.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로 50도 정도에서 말려주세요.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속까지 완전히 바짝 말라야 해요. 다섯째, 곱게 갈기. 완전히 건조된 강황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노란빛의 고운 가루가 나올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강황 가루가 노란색이 진해서 옷이나 도마에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조심하세요. 직접 만들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중 제품을 구매하셔도 돼요. 요즘 좋은 유기농 강황가루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강황가루는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그램으로 따지면 5g 내외예요.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2티스푼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적당량을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 식후에 반 스푼, 저녁 식후에 반 스푼 이렇게요. 주의하실 분들도 계세요. 임산부는 강황을 고농도로 드시면 안 돼요.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강황도 생강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강황 가루는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 지을 때 넣는 거예요. 쌀 씻고 물 붓고 강황 가루 한 스푼 넣으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도 한 스푼 넣으세요. 기름을 넣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했죠? 그러면 노란 밥이 돼요. 카레 비슷한 향이 나는데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밥만 먹어도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또 우유에 타서 드셔도 돼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강황 가루 반 스푼, 후추 한 꼬집 넣으시면 돼요. 자기 전에 드시면 좋아요. 강황을 습관처럼 드시면
혈관 건강뿐 아니라 관절에도 좋아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드시면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 먹어야 해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각각 역할이 다르거든요.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막아요. 아로니아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강황은 염증을 없애고 뇌세포를 보호해요.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하나만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실천하기 쉬운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따뜻한 물에 차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침 식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세요. 거기에 가루를 타면 돼요. 월요일은 생강가루, 화요일은 아로니아 가루, 수요일은 강황가루. 이렇게 번갈아가며 드셔도 돼요. 아니면은 세 가지를 조금씩 섞어서 드셔도 좋아요. 강황을 드실 때는 후추를 꼭 넣으세요. 흡수율을 높이려면요. 생강은 속이 예민하신 분은 공복에 피하시고요. 아로니아는 떫을 수 있으니 꿀이나 레몬즙을 조금 넣으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든든한 두유에. 두유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어서 가루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두유 한 컵에 가루 한 스푼씩 타서 드세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특히 강황은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니까 두유와 아주 잘 어울려요. 세 번째 방법, 채소 스무디. 가장 강력 추천! 이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채소의 한 겸, 해독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거든요. 스무디 만들기 힘들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30분 투자하시면 돼요. 한 번에 일주일치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채소 스무디 만드는 법. 재료는 간단해요. 브로콜리 1개, 양배추 4분의 1통, 아보카도 3개, 레몬 1개,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물이에요. 첫째, 채소 준비하기.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농약이나 벌레를 제거하려고요. 그 다음 깨끗이 헹구세요. 둘째, 채소찌기.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세요. 찜기에 물을 넣고 끓이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브로콜리를 넣고 2분, 양배추를 넣고 3분 쪄주세요. 왜 찔까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부드러워져서 믹서로 갈기도 쉬워요. 셋째, 식히기. 쪄낸 채소를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색깔도 예쁘게 유지돼요. 넷째, 갈기. 믹서에 쪄서 식힌 채소를 넣으세요. 아보카도 3개를 반으로 갈라서 씨 빼고 과육만 넣으세요. 레몬즙 90ml, 레몬 1개 분량,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4큰술, 물 800ml를 넣으세요. 그리고 곱게 갈아주세요. 부드러운 스무디가 됩니다. 다섯째, 보관하기. 스무디를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한 잔씩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스무디 한 잔을 꺼내세요. 거기에 생강가루, 아로니아 가루, 강황가루 중 하나를 반 스푼 넣으세요.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맛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어요. 단맛이 별로 없고 채소 맛이 나니까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채소 본연의 맛과 아보카도의 고소함이 좋아요. 만약 너무 맛이 없다 싶으면 소금을 약간 넣거나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뿌려보세요. 훨씬 맛있어져요. 중요한 건 억지로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즐겁게 드셔야 오래 가요. 세 가지 가루를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루틴에 넣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아침 먹고 이렇게 하시죠. 거기에 하나만 추가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에 가루 타서 마시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 습관이 돼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하게 돼요. 가루통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냉장고 문에 붙여두거나 식탁 위에 놓거나 머그컵 옆에 두세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면 생각나고 생각나면 실천하게 되거든요.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가족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보, 우리 오늘 생강차 한잔 할까? 이렇게 함께 하면 서로 챙기게 돼요. 혼자 하면 귀찮아서 건너뛸 수 있는데
둘이 하면 서로 독려하게 되거든요. 특히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좋아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면서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달력을 하나 준비하세요. 가루를 드신 날에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니까 동기부여가 돼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으니 내일도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일주일 연속으로 했으면 자신에게 작은 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과일을 사 먹거나 산책을 더 하거나 뭐든 좋아요. 작지만 습관적인 실천이 뇌경색을 막고 약에 의존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한 스푼이 쌓이면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혈관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가루 음식 도움이 되셨나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매일 단 한 숟가락씩 물이나 두유, 채소 스무디에 넣어서 드시기만 해도 내 몸의 혈관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혈관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부터 실천하면 늦지 않습니다. 하루 한 스푼이 내 혈관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방의 힘이에요. 제 아내도 이 방법으로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3년 전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루를 드셨어요. 그 결과 지금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 한 스푼으로 혈관 관리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관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